네, 안녕하세요. 버국식의 잡토크. 오늘은 이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샵에 왔습니다. 오늘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바쁜데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영광입니다. 먼저 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운양동에 위치한 젠젠살롱 헤어샵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지은입니다. 아, 예.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헤어 디자이너라는 쪽의 매력을 느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된 건 아니고 아, 네, 고등학교 때 보통 진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로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분장이나 메이크업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가 네. 이제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생에 남을 만한 저의 이제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되면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다르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나는 헤어 디자이너를 음, 평생 해도 좋겠다. 좋을 만한 직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럼 대학에서 전공도 이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쵸. 아, 그러니까 뷰티 아트과라는 토탈. 뷰티 네, 아트과. 네. 뷰티 아트과는 그럼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보통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아트 많은 뷰티 쪽의 토탈을 배우고 거기 안에서 향후 나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 좀 늦었어요. 미용하시는 분들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고요. 네. 그럼 그쪽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는 어떤 준비를 보통 하나요? 보통은 네.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미용고나 실업계에 대해서 특수 목록으로 가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한 거라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내신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랑 저랑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학교를 좀 어렵게 진학한 케이스인데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목고 느낌으로 특수 이제 뷰티 아트가 잘 되어 있는 미용고라던가 이런 데를 진학하시는 게 조금 더 좋죠. 그게 도움이 더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한 이제 11년에서 12년 차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되시기 위해서는 뭔가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필요하죠. 필수인가요, 이게? 필수죠. 네. 어떤 자격증인 거죠, 그러면? 자격증은 네. 그 헤어 국가 자격증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헤어 자격증 하나면 됩니다. 그 자격증 명이 그러면? 헤어 국가 자격증. 헤어 네. 국가 자격증? 네. 그럼 그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봤는데 그렇구나. 너무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은 또 제가 실기가 있고 필기가 있고 그런 네, 거예요? 필기 있고 실기 있는데 예. 커트라인 기준도 항목도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뀐 상태여서 뭐라고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옛날. 그 시험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그 시험 준비는? 보통 학교 미용고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고요. 학교에서? 학원 사립학원에 가서 보통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샵을 직접 원장님이 오픈하신 거죠? 네, 처음부터 오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는 그냥 샵에 직원으로 이제 그쵸. 들어가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사회 그 경력들을 처음부터 이제 쌓게 되나요? 조금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학교 3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 취업에 대한 부분을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에서? 네. 아니면 학원에서. 네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취업을 먼저 나가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정말 미용에 대한 작은 것들부터 큰 툴까지 좀 배우게 되죠. 그렇게 취업을 하는 거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인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때는 월급을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저희 때요?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전. 한 처음 받았을 때 급여가 기억나세요? 10년 네, 전에? 기억나요. 기억나요? 왜냐면 처음 받았을 때 급여이기 예. 때문에 예. 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처음 받았을 때? 10년 전이니까? 네. 그럼 지금은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그때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요즘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그러면? 요새는 그냥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예. 것들이 조금 법으로 그래도 음. 조금 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 네, 근로자들은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도 제일 처음에는 이 직원 개념의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한 몇 네.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직원 개념으로는 네. 저는 길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5년 일을 하시고 이제 샵을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샵을 창업할 때 자기만의 어떤 매장을 갖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이들 있습니다. 샵을 창업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항이요? 네. 뭐 이것도 시대나 트렌드에 따라서 다른데 네. 요새 샵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네.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매장만의 컨셉. 네. 우리 매장만의 컨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매장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네. 어떤 강점이 있는가 이걸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새는 뭐 정말 역세권 앞이라서 아니면은 내가 규모가 너무 커서 의리의리하고 뭔가 프랜차이즈화 되어서 매장이 잘 되지는 않아요. 모든 분들이 되게 이제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뭐 다른 분들 리뷰도 보고 해놓은 사진도 이게 내 스타일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고 이제 구매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샵의 위치, 뭐 사람의 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샵이 어떤 고객층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샵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젠젠 살롱이죠? 네. 젠젠 살롱은 사실 원장님이 어떤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별화 포인트를 사실 많이 두려고 했는데 그게 고객님들한테 전달이 잘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샵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의 케런시아 그리고 따로 또 함께라는 신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디자이너 분들이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두고 고객과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시선을 조금 덜 피해서 자기 공간 안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원장님도 지금 한 11년 차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 헤어 디자이너란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는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일의 강도가 높죠. 네, 일의 강도가 높고요. 그리고 일정한 식사 시간이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한 식사 시간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기가 챙겨 먹지 않으면 못 먹을 수도 있다. 아이고 네. 위장병 앓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엄청 그래요?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이랑 다르게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회사의 복지라는 개념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을 많이 염두하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가치관의 차이가 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느끼겠지만 주말이나 빨간 날에는 저희 지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죠. 분들 놀 때 저희는 바쁜 직업. 그렇죠. 그럼 장점은? 장점도 사실 많아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장점 많아요. 장점 우선 첫 번째는 평생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요즘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가 조금은 힘든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회사원들보다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급여를 바로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달에 조금 내가 뭔가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치가 났을 때는 뭐 바로바로 그 달에 가는 돈이 다 다르죠. 그게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쪽에 비해서 취업난이 좀 적어요. 그럼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취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취업난이 좀 적죠. 그리고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줄 수 있는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직업이라는 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면 어쨌든 정년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노력하고 오래 됐을 때 조금 더 내가 나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일자리 불안 시대에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11년 동안 이 헤어 디자인을 하시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고객으로 다 만났을 것 같아요. 정말 기억이 남는 고객도 있고, 아, 이런 고객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고객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거 좀 에피소드 겸 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다르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아,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메리트 장점이네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을 음. 굳이 기억해서 또 음. 좋은 일도 너무너무 포장해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나 진생 고객님에 대한 에피소드는 따로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처음 디자이너가 돼서 지금까지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해야 할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분들 또한 그런 고객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말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이제 후배분들 또 헤어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고 있는 후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배님으로서 후배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네. 네. 이게 진짜 이 질문이 제일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조금 더 현명한 미용인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정리한 부분은 요즘에는 어떻게 미용을 시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고 디자이너가 되면 그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디자이너가 돼보고 나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불행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네, 또 아, 내가 차라리 인턴 때가 더 같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옆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부분은 평생 직업인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긴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절대 잊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객한테 나를 어필하면서 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디자이너라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너무 울림 있는 후배분들한테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완전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